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삶을 위한 권력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박사님, 오늘은 어떤 강의를 하실 건가요?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는 권력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권력에 대한 우리의 낡은 의식, 고정관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세 번째 지난 시간은 우리가 낡은 의식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까닭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 네 번째 시간은 우리가 권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핵심적인 이유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력에 대한 낡은 인식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우리가 권력에 대해서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매여 있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식이 그냥 낡은 것으로 끝난다면 크게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의 권력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써 우리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통적인 권력의식에 집착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영향,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낡은 권력 개념, 즉 위계적이고 소유적이고 강압적인 권력 개념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 이런 것들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도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권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 기존의 고정관념을 유지한다면 민주적인 참여가 약화될 수 있고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고 사회적인 무력감이 커질 수 있고 공동체가 쇠퇴할 수 있는 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낡은 권력에 대한 인식이군요. 권력은 특정 계층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므로 시민은 권력과 무관하다. 또 정치는 엘리트들이 하는 것이고 일반 시민은 개입할 수 없다. 또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낡은 권력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잖아요. 이러한 인식이 자리 잡혀 있으면 시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냉소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투표 참여율도 낮아질 수 있고 공론장이나 사회적인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잖아요. 결국 소수 권력층들이 더 쉽게 권력을 독점하고 부패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삶에 미치는 영향은 시민들이 자신들이 사회적 변화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수동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정치와 행정의 비효율성이 그만큼 커지게 되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민주주의가 후퇴되면 시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면서 국가 권력이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경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낡은 권력에 대한 인식을 한번 살펴보면 권력은 일부 엘리트, 정치인이나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 많이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꿀 수 없다. 돈이 없으면 권력을 가질 수 없다. 어차피 우리는 약자이기 때문에 강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시민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불평등한 권력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권력이 일부 집단에 집중되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부의 대물림이 강화되면서 사회적 이동성이 줄어들고 신분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이러한 것들은 노동자와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게 되죠. 불리한 처우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부유층과 권력층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만큼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경제적 기회가 줄어들면서 젊은 세대는 기회를 잃고 사회는 불안해질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회적 무력감과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낡은 권력의식에서는 나는 힘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치나 사회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봤자 소용없다. 세상은 원래 불공정한 것이고 우리는 그저 순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낡은 인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문제 해결자가 되지 못하고 개인주의와 냉소주의가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공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시민 간의 연대와 협력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사회는 점점점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 몰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겠죠. 소위 갑질의 피해자들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만족도도 낮아지고 개인의 성장 가능성도 제한되게 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력감이 커지면서 우울증과 불안감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 붕괴와 시민연대의 약화입니다. 낡은 권력의식으로는 내가 변한다고 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할지 공동체는 중요하지 않다. 서로 믿을 수 없으니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낡은 권력에 대한 인식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협력하고 연대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문제는 실제로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많은 경우. 또 공론장이 사라지게 되고 시민 간 소통이 단절되면서 집단 간의 갈등이 훨씬 더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기반이 무너지면서 사회적인 안전망이 약화되고 불신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낡은 권력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우리 삶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이웃이나 지역사회하고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될 것입니다. 재난이나 경제 위기 등 위기 상황에서 시민과 협력이 부족해질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사회적 연결망이 약화되면서 개인의 삶이 더욱 불안해지고 외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권력 구조 변화가 어려워지고 혁신 역시 저해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권력이 변화하고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줄어든다, 이제 그런 것이죠. 낡은 권력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기존 권력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니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 새로운 방식은 위험하고 기존 방식을 따라야 한다. 큰 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이런 인식들로 인해서 기존 권력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유지하려는 사고가 확대가 될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오히려 억압되고 사회적인 변화는 느리게 진행될 것입니다. 기술적인 발전, 정책 개선, 새로운 시스템 도입과 같은 이런 혁신적인 것들은 이렇게 억제되면서 국제 경쟁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낡은 권력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우리 삶은 역시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제 성장이나 사회 발전이 둔화되고 기회는 줄어들 것이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개인과 조직 모두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시민들은 기존 질서의 종속적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자면 낡은 권력의식이 지속되면 우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시민 참여가 부족해지면서 사회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계층 이동성이 저하될 것입니다. 무력감이 증가하면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승할 것이고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면서 고립감이 증가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붕괴될 것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영향은 굉장히 클 것인데요. 정치적 부패와 권력 독점이 심화될 것이고 경제적 양극화와 기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민주주의 약화와 시민 권리가 쉽게 침해될 것입니다. 혁신이 저하되고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가 낡은 권력의식을 갖는 한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이 권력에 대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인식과 태도는 무엇인가요? 현대사회에서 권력은 특정 계층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또 주민 개개인이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부정적이거나 특정 소수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권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권력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고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하고요. 이렇게 권력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권력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공동체와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인식 전환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우리 주민 시민들이 가져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권력은 정치인, 재벌, 공무원, 고위층만이 갖는 것이다, 일반 시민과는 무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람직한 인식은 권력은 특정 계층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가질 수 있는 힘이다. 시민 개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공론장에 참여해서 공동체 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사고를 전환해야 합니다. 투표나 시민운동, 공론장, 시민 지역사회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전환해야 하고요. 바람직한 태도를 위해서는 권력은 시민 개개인이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도 권력을 행사하는 경험을 쌓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 나도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주체적인 태도를 갖고 권력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권력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권력은 한 번 가진 사람이 독점하고 쉽게 잃지 않는다. 권력을 가지려면 누군가를 이겨야 하고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권력은 고정된 자원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흐르는 것이고, 권력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고 협력할 때 더욱 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한 개인이 가지는 권력보다 여러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행사하는 권력이 더 강력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태도의 변화도 중요한데요. 시민들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하고요. 경쟁이 아니라 공유와 협력을 통해서 권력을 만들어가는 태도를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또한 소통을 통해서 함께 변화하는 힘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권력을 활용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죠. 자, 권력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수단이고, 권력을 가지면 부패하고 결국 나쁜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권력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도구이고, 권력은 억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설득과 연대, 협력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시민들은 권력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또한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권력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권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관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고요. 일상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력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사회적 변화를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권력은 정치적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인식은 권력은 정치와 경제에만 존재하는 것이고, 정치에 관심 없는 나는 권력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오랫동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학교, 지역사회 등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고요. 우리들이 일상에서 말하는 방식, 의사결정, 협상 등에도 권력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들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즉, 권력을 거창한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인식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작은 의사결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방법을 습관을 들이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 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민은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권력이 주체입니다.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어차피 바꿀 수 없고 정치인들이 다 알아서 할 것이고 내가 뭘 한다고 변하겠어 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민주사회의 핵심 주체는 시민이고 단순한 피지배자가 아니다. 권력의 행사자다라고 하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바꾸는 힘은 시민들의 참여와 행동에서 나온다. 개인들의 작은 행동이 모이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더 주체적인 태도, 그리고 더 적극적인 권력 행사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공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태도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력은 특정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권력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협력과 소통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고, 권력은 억압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창조적인 힘이고, 권력은 정치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작동하며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시민은 단순한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의 주체이다 라고 하는 태도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권력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우고 활용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삶의 영역에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서 권력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경험을 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권력은 공유할 때 더 강해지기 때문에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권력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태도를 갖는 시민이 많아질 때 더욱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